네, 이번에는 산불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산불 현황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 피해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병두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재난환경연구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는 이번 산불. 현재 일단 대형 산불 상황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대형 산불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지금 엿새째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울산 울주 산불 같은 경우는 거의 진화 단계까지 왔는데 예. 아직은 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도 지금 진화율이 77%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제 강풍으로 인해서 진화율이 다소 이제 떨어졌는데요. 화선이 그만큼 많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피해 규모도 그렇고 확산 속도도 그렇고 이번 산불의 이 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네. 하는데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바람의 영향이 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강한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배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91년부터 산불 통계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네. 지금까지 가장 피해가 컸던 산불이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 삼척 산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해안 산불이라고 하면 5개의 산불을 통칭하는 단어인데 그 중에서 삼척 산불이 가장 큰 면적이었습니다. 예. 그게 한 13,000헥타 이상 더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의성 산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정 면적만 하더라도 3만 헥타가 그렇죠. 넘는다고 하기 때문에 삼척 산불에 지금 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산 속도 또한 지금까지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확산 속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삼척 산불이 시간당 4.4km로 해안가를 로 빨리 확산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공식적으로 연구된 것은 시간당 5.2km가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물론 구간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구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8.2km. 예. 그러니까 정말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뛰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산불이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연로하신 분들의 어떤 걷는 속도를 생각했을 때는 불길을 이미 확인한 상태에서는 이게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는 정도의 속도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인지 어제는 또 헬기 사고도 있었고요. 네. 이 진화에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네. 이게 기대만큼 진화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네. 나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산불은 결국은 산불의 힘과 그것에 대응하는 대응력과의 힘입니다. 네. 이게 두 힘이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들어오면서 산불의 힘이 더 커졌죠. 예. 그래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화선이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산불 대응력 자원을 투입해서 끈 화선보다도 분모가 훨씬 더 커졌고 이로 인해서 진화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화선이면 굉장히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큰 산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의성 지역인데 이 의성 산불이 뭐 지금 인근 여러 지역으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이렇게 넓게 펼쳐졌습니다. 네. 피해 면적 규모가 5개 시군에 걸쳐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넓게 번진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결국은 그 강한 바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날아다녔습니다. 지금 저 그래픽을 자세히 보시면 네. 바닷가 쪽으로 길고 폭은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쭉 길게 퍼져 원래 이제 산불이 바람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원형으로 탑니다. 예. 상상을 해보시면 네. 바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방향으로 똑같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저렇게 한 방향으로만 길쭉하게 탔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이 세고 비와로 많이 날아가서 빠르게 확산됐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예. 아까 시간당 확산 속도도 말씀했지만 이번 산불에 지금 화면에서도 불씨가 계속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네네네. 이번 산불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저렇게 한꺼번에 많은 나무들이 불타오르면서 상승 기류에 의해서 불씨가 많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불씨가 어느 순간에 날아와서 계곡을 넘고 하천을 넘고 논밭을 넘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불티가 날아다니는 걸 이제 뭐 도깨비불, 네. 비화 현상이라고 네, 비화라고 부르는 합니다. 건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날아가는 겁니까? 네, 지금 그 현장에서 관측된 바로는 500m에서 600m는 그냥 손쉽게 날아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의 그 증언에 의하면 1km까지 날아간 거를 봤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었던 불이 갑자기 저기에 생겨서 그 네. 거리를 재봤더니 1km까지 날아간 걸 봤다라는 거고요. 산불 연구에 있어서 사료를 분석을 해보면 2000년 동해안 산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 2km의 비화가 발생을 해서 날아간 것이 관측이 됐습니다. 예, 지금 의성 뭐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산청 울주 산불도 네. 계속해서 지금 3단계가 유지되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진화율이 한때는 뭐 90%까지 높아지기도 네. 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네. 왜 이렇게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일단 잡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제 동시 산불이 여러 개가 이제 발생이 되고 있어서 네. 헬기를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신규 산불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제 뭐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28건, 어제 같은 경우는 10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산불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헬기를 한 곳에 모으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성 산불 하나만 있다면 이 의성 산불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너무 바람이 세서 화선이 너무 커서 커지는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진화율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크게 뭐 3군데 정도의 3단계 지역 또 2단계 지역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는 있지만 네. 그 외에도 지금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이 작은 불씨라도 생기지 않게 지금은 조심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도 지금 전북 무주에서 네. 전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산불이 네.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 무주 산불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무주 산불 같은 경우도 2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2단계라고 하면 그 산불의 영향 구역이 50헥타르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네. 이제 100헥타르를 넘어가면 3단계로 가는데 네. 이미 지금 85헥타르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화선은 약 지금 3.3km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있고요. 진화율은 이제 50%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 무주 산불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마을 근처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경상북도 의성 산불과 같이 많은 비화 물질들이 발생을 했고 또 네. 집들을 많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 영남 지역을 설명을 할 때 지형적인 어떤 조건 네. 때문에 조금 더 산불이 크게 확산이 네. 됐었다고 했는데 네. 무주 같은 경우는 그러면 네. 지금 혹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무주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그 경북 의성보다는 힘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좀 희망 섞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산불이 민가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순식간에 좀 피해가 많았던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와 북도 같은 경우는 건조주의보와 강풍이 동시에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예. 다행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건조주의보는 내려진 지역은 아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그래도 확산 속도가 좀 더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 불이 커지기 전에 빠르게 막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그리고 기온이 많이 올라간 지역 이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네. 알고 있는데 네. 이 기온이 상승할수록 산불이 발생할 위험 지수가 비례해서 올라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산불하고 상대 습도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상대 습도는 떨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반대의 그 거울 효과가 작동을 하는데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에 대해서 평년 온도가 10도나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산불 발생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는데 기온이 1.5도가 올라가면 산불 위험 지수가 100점인데 네. 그중에서 8.6%가 증가를 하고요. 2도씨가 상승하면 13.5%가 증가합니다. 그만큼 이 온도는 산불 발생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도만 올라도 지금 뭐 13.5% 정도가 네. 상승하는데 그럼 지금 10도가 올랐다는 네. 거는 그 이상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그 국가 산불 위험 예보 시스템, 그러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날의 산불 위험 지수, 그러니까 5일 후까지의 산불 위험 지수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날의 이제 산불 위험 지수를 보면 네. 경상남북도 권역이 아주 빨갛게, 높게. 높게 예.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럴 때 조금 비가 많이 한꺼번에 탁 내려서 이 진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비 예보가 있었지만 있지만 양이 좀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작은 비라도 양이 좀 적더라도 진화에는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일단 대기 중 습도가 올라가기만 해도 화염은 조금 수그러듭니다. 근데 네. 그 상태에서 비까지 내리면은 많은 도움이 되는데 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많은 비가 와서 이 불을 좀 꺼질 정도의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지금 비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인데요. 네. 물론 이제 비 소식이 있고 습기가 들어오면서 지금 화세는 어느 정도로 좀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과 내일 좀 습도가 높을 때 저희가 지금 이번에 동시산불이 가장 많이 났던 게 습도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 고온으로 인한 습도가 낮아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습도가 좀 높으니까 네네네. 이때 좀 많이 불을 껐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회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내일부터는 다시 또 바람이 들어오고 또 예. 온도가 또 그 습기가 이제 올라가는 사라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좀 총력을 좀 집중할 계획이고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내일 좀 많이 진화율을 높이려고 지금 산림청에서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불길이 너무나 거세고 크면 이게 비가 내리는 걸 뭔가 막는 데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산불 교과서에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불이 너무 거세지면 기상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기상의 영향을 받아서 습도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산불이 확산이 되거나 더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산불이 지금과 같이 너무 거대한 면적에 이제 걸쳐서 타는 경우에는 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네. 산불은 산소를 소모하잖아요. 네네. 산소를 소모하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승 기류가 생기죠. 네. 그러면 공간이 생긴 상승 기류를 타고 주변에서 바람이 몰려들 바람이 생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산불 회오리라고 하는데 지금 경북 의성 지역에서는 이 산불 회오리가 자주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풍속을 만드는 거죠. 네.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까지도 현상까지도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교과서에나 볼 수 있었던 산불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상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산불의 원인이 따지고 보면 대부분 실화에서 네. 시작이 되는데 네. 이게 뭐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부산물, 영농 부산물들 태우는 그런 관습도 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산림 내하고 산림 외에서 화기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여기서 그냥 화기라고 하면 뭘 태우는 거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화기는 용접도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라인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굴삭기 작업도 될 수 있고 애초기 작업도 될 수 있습니다. 예. 하물며 못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접지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산불로 연결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다. 나 안 태우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네네. 모든 작업들이 이렇게 건조한 상황에서는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가 10건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말 당부를 많이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10건이 났는데 그 10건을 다 분석해 보면 용접, 그라인드 작업, 또 쓰레기 소각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큰 산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인력과 장비가 정말 총동원되고 있고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 생기는 산불은 없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별히 당부하고 네.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모든 진화 자원들이 가용되어 있는 상태고 진화대원, 조종사 모든 분들이 지금 체력의 한계에 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피하는데도 많은 대피령이 내려지는데요. 대피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몸부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부터 빠져나오시고 다음번 계획은 빠져나오시고 난 다음에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대피하셔야 된다라는 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림 내나 인접지에서 모든 작업이 지금은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말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국립산림과학원의 이병두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